지금 미국에서 온 미녀 사육사는 흰 가운을 입고 있는 한국 남성과 마주보고 서로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한 여성은 증거자료를 찍듯이 영상과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사육사로 일하고 있는 애니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동물들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을 졸라 개와 고양이를 2마리씩 총 4마리나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좋아만 했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었죠. 잘 지내던 고양이가 갑자기 움직이지도 않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녀서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봤더니 실명 위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개 사료를 고양이에게도 먹이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였죠. 개 사료에는 고양이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인 타우린이 들어있지 않은데요. 이런 개 사료를 고양이에게 장기적으로 복용시키면 실명이나 심장병 등 특정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좋은 개 사료니까 같이 먹자고 준 저의 멍청함이 만들어낸 문제였어요. 단순하게 타우린이라는 성분 때문이 아니라 개는 잡식성이고 고양이는 육식성이라 먹이 자체도 구분해서 줘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껴주겠다는 마음만 앞서서 매일 많은 시간을 같이 놀아주고 안아주면서 사랑만 가득히 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키워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개와 고양이를 시작으로 많은 동물에 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제가 한 동물원의 사육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육사의 일상은 생각보다 바쁩니다. 보통 사육사는 동물에 먹이를 주고 배변을 치우고 같이 놀아주는 일상적인 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것들도 매우 중요한 업무지만 이것들 외에도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부상이나 질병에 미리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는 응급처치도 할 줄 알아야 해서 동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식과 기술도 갖추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동물만 생각하며 지내고 있는 동물바라기 사육사입니다. 하지만 동물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서 곧 폐쇄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돌보던 아이들을 무사히 다른 동물원으로 보내주는 것뿐이었어요. 이렇게 우울한 일상을 보낼 때 굉장히 인상적인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동물에 대한 2명의 사육사의 애정이 담긴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 동물 또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동물은 푸바오라는 이름이 붙은 판다였어요. 사실 판다에 관해서 미국 국민이자 사육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러라는 이름의 판다는 미국 동물원에서 돌연사를 당하고 그의 암컷 동반자인 야야는 털이 뭉텅이로 빠지고 삐쩍 마른 모습으로 해외에서 미국 동물원의 판다 학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의적 학대가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한 잘못은 분명했기에 한국에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잘 관리되고 있는 판다 푸바오를 보니 저도 직접 가서 푸바오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동물원 폐쇄로 그만둔 이후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에 재충전을 할 예정이어서 푸바오도 볼겸 한국이라는 나라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첫 해외 여행이라 모르는 것도 궁금한 것도 많아서 주변에 질문도 많이 하며 도움을 받았어요. 지인들이 제 첫 여행지가 한국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좋은 나라 많은데 왜 한국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를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저의 결정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았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결정인가 고민도 했었는데요. 일단 제가 한국에 가는 이유는 잘 살아서가 아니라 푸바오라는 한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나라의 분위기가 궁금했던 게 제일 컸었기에 한국 여행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인프라는 절대 후진국의 느낌은 없었어요. 오히려 선진국의 인프라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느낌도 받을 정도였죠. 일단 인천공항에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화장실에 비데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인 뉴욕의 JFK 공항만 하더라도 비행기에 내려서 화장실을 찾으려면 정말 찾기가 힘들었어요. 입국 심사 전에 화장실을 찾았다면 정말 운이 좋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더 웃긴 사실은 공항을 나가서도 괜찮은 화장실은 어디를 가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은 입국 심사까지 정말 많은 화장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한국에 대한 오해나 선입견이 모조리 깨져버렸는데요. 화장실 사진과 공항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한국을 왜 가느냐고 했던 몇몇 지인들에게 보내니 다들 거기가 정말 한국이 맞냐면서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또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인터넷 속도뿐만 아니라
품질도 정말 좋았습니다. 와이파이가 공짜인데도 이렇게 빠를 수 있다니 놀라웠는데요. 사실 이런 속도와 쾌적함을 한국 여행 내내 느낄 수 있어서 여행 내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물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가끔 한국 관광객들이 와이파이 있냐고 물었을 때 왜 동물원에서 와이파이를 찾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물어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어딜 가도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택시를 타고 바로 서울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동물원 동료 사육사 여자친구가 한국분인데 현재는 미국에서 같이 동거하고 있다며 서울에 여자친구 집이 비었으니 써도 된다고 하셔서 감사하게도 숙소는 무료로 한국의 일반 가정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막상 도착해보니 서울 중심지에 있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서 한강이 보이는 뷰가 굉장히 좋은 집이었어요. 무엇보다 신기하고 좋았던 것은 실내에서는 맨발로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쾌적했기 때문입니다. 맨발로 지낼 수 있는 이유가 한국은 온돌식 난방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목조주택이 많고 저처럼 사회초년생들이 사는 아파트들은 중앙 히터를 사용하는데 이 중앙 히터가 작동할 때 나는 소리가 엄청 클 뿐 아니라 전기 효율이 좋지 않아서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전기세를 감내하고 틀어도 히터 주변만 따뜻할 뿐 집안에 있을 때도 패딩을 두세 겹 껴입어야 생활이 가능할 정도였죠. 한국은 바닥이 따뜻해지면서 공기까지 따뜻해지는 시스템이라 집안에 들어오면 편안한 복장에 맨발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에 샤워까지 하고 개운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쾌적한 실내와 함께 넓은 한강공원을 보니 개를 키우면 정말 살기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한번 한강으로 나가봤어요. 나가서 마주한 한강은 놀라운 게 가득했죠. 서울이라는 대도시 중앙에 이렇게 큰 강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도 아주 유명한 미시시피 강이 있는데요.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수질 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큰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빗물 배수 시스템이 도시 지역의 화학물질과 폐기물이 강으로 유입되도록 허용하며 결국 농약도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로 낚시나 수영을 하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강은 수질이 좋은지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정기적으로 철인 3종 경기가 열릴 정도로 한강은 수영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서인지 해가 진 저녁 시간에도 한강에서 가족과 연인들이 산책과 데이트를 즐기러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해가 진 이후에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가까운 곳의 편의점은 물론 경찰서와 병원 같은 생활 편익 시설들이 24시간 동안 운영된다는 간판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나 버스 정류장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디서든 쉽게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공공장소에서 이런 시스템이 운영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요. 심지어 스마트폰을 충전시켜놓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람들을 보고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한국에는 소매치기가 없나요? 도둑이 없나요?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자랑하지만 하렘가로 불리는 지역은 기본적인 치안도 안 지켜질 뿐 아니라 아직도 총기 사고 문제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총기 사고 대비 훈련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은 서울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도 도시 치안이 떨어지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트, 병원, 은행, 식당 등 다양한 생활 편익 시설들이 도보로도 이용 가능할 정도로 주거지역과 밀접하게 자리를 잡아 굉장히 편리해 보였습니다. 제 주변인들의 말만 믿고 한국을 오지 않았다면 저나마도 한국을 평생 들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낙후된 나라로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요. 전 한강을 걸으면서 한국에 온 것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강을 걷다 보니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냄새의 주인공은 라면이었습니다. 라면의 냄새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마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의점 앞에 도착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라면을 사려고 모여 있었죠. 정말 많은 라면이 있었는데요. 얼핏 봐도 50개는 넘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물을 부어 먹는 컵라면도 있었고 끓여 먹는 봉지라면도 있었어요. 끓는 라면은 어떻게 먹는 거지 궁금했는데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대로 따라하니까 정말 끓는 라면이 뚝딱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 되는 게 뭐죠? 말만 하면 이미 다 있는 신기한 나라예요. 라면을 끓여서 간이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았는데요. 왜 다들 한강까지 와서 라면을 먹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한국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풍경과 맛이었어요. 라면은 정말 맛있었고
한강의 저녁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먹은 음식이 인스턴트 식품인 라면이었지만 왠지 가장 한국적인 음식을 먹은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해가 진 이 시간에 여자 혼자서 다리 밑 강가에서 느긋하게 저녁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정말 꿈속에서나 생각할 법한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한국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푸바오가 있는 에버랜드를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움직였습니다. 전날 라면을 먹고 자서인지 얼굴이 통통 부어 있어서 푸바오를 만나러 푸바오가 가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에서 푸바오가 있는 에버랜드까지 가는 방법이 많았는데요. 저는 멀미가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미국에서 경험한 지하철과는 완전 다른 지하철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은 지하철이 24시간 운영되다 보니 아무래도 관리가 잘 안 되어 냄새도 나고 쓰레기도 정리가 안 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공항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화장실도 정말 깨끗했고요. 한국의 장점은 이렇게 어딜 가든 화장실이 깨끗해서 좋았습니다. 미국은 스타벅스 같은 대형 체인점 카페 화장실도 파리가 날리고 관리가 안 된 화장실이 많은 편이라 집 화장실이 아니면 화장실을 잘못 가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디서도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보니 속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깔끔한 한국을 칭찬하며 걷던 중이었죠. 앞에서 한 한국인 여학생이 광고판에 걸린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진을 보고 있나 자세히 보았는데요. 바로 푸바오였습니다. 너무 슬피 우는 학생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요. 가기 전에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가는 길에 푸바오 사진을 보니 울음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이 정말 동물을 사랑할 줄 아는구나 하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가 같은 푸바오 소녀와 동행 아닌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어를 못하고 푸바오 소녀도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번역기 도움을 받아 대화를 나누며 에버랜드를 향해 갔습니다. 푸바오 소녀의 이름이 지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지수의 꿈은 수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요. 저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서로 동물 이야기와 푸바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중에 판다가 과거 중국 동물원에서 폭행을 받은 적이 있어서 푸바오가 중국에 가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요. 정말 판다가 중국인 남성에게 맞고 있었습니다. 순간 사육사로서 화도 났지만 여기서 화를 내기보다는 지수를 안심시키기 위해 푸바오는 국제적인 이슈도 같이 있어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운영되는 동물원 중에 정말 많은 동물이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을 알기에 지수가 걱정하는 일이 그 어느 동물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이렇게 지수와 영상을 같이 보면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새삼 한국의 인터넷은 어디까지 잘 터지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지하로 다니는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이 잘 터지는 게 정말 편리했습니다. 이동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어서 정말 편했는데요. 무엇보다 번역기를 실시간으로 사용하는데 걱정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에버랜드에 도착하니 역시 푸바오 사진이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푸바오 사랑에 빠진 게 확실했습니다. 제가 간 날도 푸바오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와 있었어요. 아마 푸바오가 곧 중국으로 돌아가기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기 위해 사람이 몰리는 것 같았죠. 하루에 평균 8,000명 이상이 푸바오를 보려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람 시간도 5분 이하로 제한시켜 놨었는데요. 에버랜드가 거의 개장하자마자 입장했는데도 60분이나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수 말로는 보통 2~3시간 정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수랑 손을 잡고 드디어 기다리던 푸공주 푸바오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려 고작 5분밖에 볼 수 없지만 너무 예쁘고 귀여운 푸바오를 보자마자 이렇게 오랜 시간을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푸바오를 보러 온 시간과 돈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푸바오 말고도 정말 많은 동물들이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도 관람 규칙을 준수하면서 관람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게다가 동물원 관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 운영해서 가능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물을 사랑해주는 국민이 와주는 동물원이면 사육사로서 정말 일할 맛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물원 관람이 끝날 때쯤 문제가 생겼는데요. 너무 열심히 동물원을 돌아다니다가 안경을 그만 떨어뜨렸는데 금이 가버렸지 뭐예요. 아직 일정이 남았는데 안경에 문제가 생겨서 난감했었죠. 그렇게 금간 안경을 들고 한숨을 쉬고 있으니 지수가 여분의 안경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여분의 안경을 챙겼었는데 캐리어에 넣는 걸 깜빡해서 두고 왔었거든요. 저는 그냥 금간 안경을 끼다가 미국에 돌아가서 맞춰야겠다고 말했죠. 지수가 언제 돌아가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냐고 의아한 눈빛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뒤에 돌아간다고 말했죠. 그러자 지수는 일주일이면
한국에서 맞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시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 맞추면 1시간 이내로 안경을 맞출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번역기가 번역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한국은 안경이 당일 제작이 가능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요. 미국에서는 안경점에 가기 전에 시력검사 전문가를 만나 시력검사를 받고 이 검사 결과를 들고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경은 2주 정도 돼야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은 안경점에서 시력검사부터 안경 제작까지 30분도 안 걸린다니. 햄버거도 아니고 안경을 말이죠. 저는 정말 이게 사실인지 지수에게도 안경사님에게도 물어봤는데요. 안경사님이 웃으시며 난시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 바로 완성될 것 같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정말 30분도 안 돼서 뚝딱 안경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라면을 끓여도 30분은 걸리잖아요. 저는 한편의 마법쇼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렌즈에 다양한 기능을 넣고 압축까지 했는데 30분 만에 만들 수 있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전속도가 빠른 만큼 비싸지 않을까 살짝 겁을 먹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안경을 렌즈 포함해서 3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 했으니 500달러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만 원 조금 안 되는 액수인데요. 적어도 500달러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했습니다. 안경사님께서 꼼꼼하게 가격표를 보여주시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 보여주시더라고요. 최종 가격이 한국 돈으로 7만 원이고 달러로 하면 50달러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500달러를 예상했는데 50달러라니 10분의 1이 된 가격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해 있었는데요. 안경사님이 지금 이벤트로 안경을 하나 맞추면 1+1으로 안경테가 공짜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짜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고민 없이 신이 나서 안경테를 이것저것 더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제가 신이 나서 안경을 보는 게 재밌었는지 웃으면서 저를 열심히 찍고 있었어요. 안경사께서는 저희가 너무 크게 웃으면서 안경을 고르고 있어서 조금 곤란해 보이셨지만 웃으시며 차분히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선글라스와 안경을 한 개 더 추가해서 맞췄는데요. 최종적으로 산 안경은 일반 난시 안경 3개와 선글라스 1개 총 4개를 산 거죠. 그런데 안경 4개를 산 가격이 200달러를 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안경 1개도 못 살 가격에 4개를 맞춘 거죠. 이건 안경점 사장님이 미쳤거나 한국 안경점이 미친 거 아닌가요? 마음 같아서는 부모님과 친구들 안경을 다 만들어서 가고 싶었는데요. 안경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시력 검사를 하거나 기존에 쓰던 안경이 필요해서 아쉬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노안이 오셔서 눈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다음에 한국에 올 때는 꼭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안경을 맞춰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빨리 맞추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직접 써보니 사물도 깨끗하게 보이고 초점도 잘 맞았죠. 안경 쓰는 사람이 한국에 온다면 반드시 안경점은 들려야 될 필수 코스였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의 따뜻한 마음에 이끌렸지만 막상 도착해서 본 한국은 살기 좋은 인프라까지 갖추고 이 인프라에 살아가는 국민의 시민의식이 매우 높은 것을 보았는데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한국에서 사육사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푸바오를 보고 나니 국민의 사랑을 받는 동물을 사육해내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생각만 했는데도 벌써 설레는데요. 응원해 주실 거죠? 아직 언어 문제도 있고 취업 문제도 있어서 고려할 게 많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았기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뵙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애니가 아름다운 도전을 감동 카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애니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카페의 주인장 소연아였습니다. 시청자님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